드디어 BTS가 돌아왔습니다. 둘, 셋, 방!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아리랑은 한이 담긴 음악이고 당연하게 돌아와야 될 곳에 돌아왔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또 저희만 연출할 수 있는 장면일 수도 있지 않을까. 날 것 그대로의 라이브 토크 뉴스 헌터스 시작합니다. 첫 순서 이슈박입니다. 전 세계에서 오늘을 기다린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룹 방탄소년단이 군복무를 마치고 완전체로 컴백했습니다. 제가 2020년에 뉴욕 특파원 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네. 그때 첫 리포트가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빌보드 1위 했다라는 뉴스였어요. 그래서 지금 진짜 너무도 반갑고 네. 어느덧 정규 5집까지 왔다는 게 굉장히 좀 너무나 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인연이 있으시네요. 인연? 혼자만의 인연. 뭐 네. 있습니다. 네. 자, 방탄소년단 컴백과 광화문 라이브 공연 소식까지 김도헌 대중음악 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BTS가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 컴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5집 앨범이 발표가 됐는데, 자, 이 앨범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3년 9개월 만에 컴백.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앨범이 오후 이제 13시에 발매가 됐는데 네네. 계속 BTS 앨범만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 오시면서도 계속 들으시면 오면서도 듣고 네. 막 나오자마자 정말 사이클 돌리듯이 반가워서. 14곡이잖아요. 네, 14곡이죠. 네네. 아니, 오늘 신곡 스트리밍 뮤직비디오도 공개가 됐는데 공개된 지 13분 만에 300만 뷰 기록을 네. 할 정도로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제가 방송 시작 전에 확인해 보니까 1,300만 뷰를 또 넘겼더라고요. 뮤직비디오를 또 보셨을 텐데 네, 좀 어떤 특이점이 있던가요? BTS가 3년 9개월 만에 컴백인데 네. 저는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BTS가 이제 군 입대를 한다고 했던 소식 이제 듣자마자 시간이 참 오래 걸리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 아미 분들에겐 죄송한 이야기지만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 그리고 30대 BTS가 네. 이제 헤엄친다라는 스윙이라는 새로운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네. 뮤직비디오가 이제 실제로 선원들로 분한 BTS 멤버들이 등장하고 있고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게 뮤직비디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면모를 봤을 때 BTS에 대한 관심이 가장 쏠려 있는 이 상황에서 네. 재치 있는 뮤직비디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저기 나오는 배우분도 릴리 라인하트라고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잖아요. 맞습니다. 네, BTS 멤버들이 굉장히 공들여서 만든 뮤직비디오 같은데 자, BTS는 신규 앨범 뮤직비디오가 공개되는 순간을 전 세계 팬들과 또 함께 카운트다운을 했습니다. 그 장면도 잠시 같이 보시죠. 네, 방탄소년단이 드디어 정규 5집 아리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리랑. 자,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확인하러 가보실까요? 5, 4, 3, 2, 와,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BTS가 함께 카운트다운을 네. 하면서 새해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기분이지 않았을까. 네. 멈춰있던 시간이 지금 다시 흐르고 있다. 그런 네. 느낌이 또 팬들은 들었을 것 같은데 이번 앨범 타이틀곡이 스윕입니다. 이게 BTS 멤버들이 이게 평양냉면 같은 곡이다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네. 근데 평양냉면 하면 처음에 딱 맛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 네. 드는데 계속 이제 맛보다 보면 이제 결국 빠져든다는 그런 또 전설의 음식이지 않습니까? 네. 이 스윕이 좀 그런 의미인가 봐요. 제가 평양냉면 정말 좋아하는데요. 네. 네. 처음부터 좋아하셨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사랑에 아주 빠져버렸어요. 그래요? 특이하신. 네. 스윕에 대해서 평양냉면 같은 곡이다.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네. BTS가 20대에는 달렸습니다. 런이라는 노래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자체 컨텐츠 제목이 달려라 방탄이었죠. 네. 노래도 있고. 그런데 30대의 BTS는 유유하게 헤엄을 치고 있다. 어디서 헤엄을 치고 있느냐? BTS는 지금 세계적인 슈퍼스타고 이 음악과 어떤 행동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에 엄청난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들이 지향하는 바 그리고 본인들의 위치에서 나는 이제 어떤 음악을 해 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지향을 통해서
나의 글로벌 팝스타로서의 어떤 역량이나 위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주도적인 고민이 저는 스윙이라는 곡에서 두드러져서 이 노래를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예술가로서 자신들의 고민을 담은 곡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실제로 이 노래 가사가 굉장히 어두워요. 네. 우리가 다이너마이트나 버터나 퍼미션 투 댄스 같은 굉장히 흥겹고 신나는 맞아요. 노래를 맞아요. 기대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 끔찍한 세상에서 지도상에 내가 있을 곳은 없을 것 같다. 멤버들과 함께 팬들과 함께 유유하게 헤엄쳐 나가겠다. 네. 삶의 의지를 보여주는 곡이죠. 자, 지금 뮤비와 함께 노래가 들리고 있는데요. 확실히 좀 그 전에는 화려한 퍼포먼스였다면 지금 좀 약간 좀 성숙되고 깊은 음악들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BTS의 아리랑 앨범 처음 듣고 이제 제가 든 생각이 이 앨범 굉장히 어둡다. 굉장히 묵직하고 네. 진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래서 아까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티저에도 나왔습니다만은 BTS 멤버들이 이제는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른 걸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어느 정도 전 납득이 됐습니다. 아마 그래서 평양냉면 같을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또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밝힌 것 같은데 진짜로 저는 평양냉면 5번 만에 사랑에 빠졌거든요. 그래요? 한 5번 연속 들었어요, 스윙을.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로. 네. 빠지게 되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뭐 아까도 다이너마이트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신나는 BTS의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번 앨범을 저도 듣고 딱 든 생각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돌 BTS의 노래와는 좀 느낌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제가 좀 제대로 느낀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제가 이 앨범을 들으면서 네. 유사점을 느꼈던 작품은 네. 바로 멤버 RM 씨 그리고 슈가 씨, 제이홉 씨의 랩 라인이라고 하죠. 이분들의 솔로 앨범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다. 그래서 앨범 자체가 네. 굉장히 진중하고 묵직하고 사운드 해상도가 높은데 어떻게 보면 일견 과격한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BTS가 오랜만에 컴백을 하고 또 광장에서 공연을 하니까 네. 모두를 즐겁게 하는 멋진 무대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앨범 소개에도 다 같이 이제 네. 축제를 즐겨볼까요? 이런 네네. 메시지를 전했는데 앨범 전체적인 테마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오히려 굉장히 진지한 삶의 태도 그리고 혼란스러운 면모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앨범에 그리고 좀 한국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네. 아리랑도 이제 나오고요. 저는 이 선덕대왕 신종소리 네. 6번 트랙에 그냥 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신선했거든요. 이런 시도들이 어떤 의미가 좀 담겨 있을까요? 넘버 29이라는 이제 중간에 인터루드라는 노래인데요. 네네. 저는 성덕대왕 신종, 우리에게는 에밀레종이라는 이름으로 네. 유명하죠. 에밀레종이 또 과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맑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제 아이를 희생해서 맞아요. 맑은 소리를 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아리랑 앨범 전체를 관통하는 정서기도 합니다. 희생이요? BTS가 지금 BTS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 우리가 되짚어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기억하는 BTS는 팬데믹 이후에 다이너마이트, 버터, 퍼미션 투 댄스 다 세 개를 즐겁게 만들고 네. 그리고 글로벌 슈퍼스타로서 뭐 국위선양이라거나 국가의 상징이라거나 이런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 왔어요. 네. 그 과정에서 멤버들의 지향이나 목소리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우리가 좀 주목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개개인의 목소리를. 예, 네. 그것이 이제 솔로 활동으로 어느 정도 해소는 됐습니다만, 하지만 이번에 BTS 아리랑을 관통하는 그 정서는 저는 에밀레종의 설화를 들으면서 BTS도 이제 하고 싶지만 못하는 말이 많겠구나. 그리고 어떤 책임감이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앨범 테마가 굉장히 진중하고 네. 일견 묵직하게 다가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깊은 해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개된 BTS 5집 앨범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요소가 많은데 여기에 아리랑이 나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Somebody like you, somebody like you, everybody like you. 최근에 K-팝 데모헌터스도 그랬지만 진짜 우리 전통 가락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BTS는 사실
되게 초창기부터 어떤 사회적 메시지나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앨범에 담았던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번에도 좀 어떤 그런 메시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들이 담겼다면 좀 더 증폭이 돼서 더 크게 담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어떤 고민들이 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리랑은 한이다. 아까 넷플릭스 티저에서 맞아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리랑이 실제로 이제 우리가 경복궁을 중건할 때 네. 전국 각지에서 동원된 백성들이 이제 힘들게 노동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오늘날의 가락으로 연결됐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BTS가 지금 수행해야 될 역할이 너무 많아요. 글로벌 슈퍼스타이기도 하고 네. K-팝에서 이 정도의 성공을 거둔 그룹도 없을 뿐더러 네. 그리고 지금 뭐 국가적인 상징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K-팝 데몬 헌터스 등 K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네.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혹시나 뭐 원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들에게 왕관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아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리랑이라는 것이 결국은 노래 가사에 고개를 넘어간다는 네.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사실 잘 보면 그게 완전히 넘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네. 네. 고난과 역경에 서사란 말이죠. 이 고난과 역경 그리고 혼란 속에서도 마지막 노래가 또 Into the Sun입니다. 태양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혼란스러운 와중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해 나아가는 BTS의 서사를 관통하는 성장의 자세가 이번 앨범에서도 방향성으로 기능하고 있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앨범 전체의 그 트랙 순서도 뭔가 이야기가 쫙 이어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자, 이번 앨범 발표하고 외신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쯤에서 좀 궁금해지는 게, 뭐 물론 BTS가 뭐 빌보드 1위도 찍었고, 뭐 UN 연설도 했고, 굉장히 주목할 만한 활동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럼 과연 이번 이제 앨범과 활동에서도 이 미국 음반 시장을 다시 한번 겨냥해 볼 수 있을까? 또 본인들만의 기록을 또 깰 수 있을까? 궁금해지기도 해요. 우선은 정말 오랜만에 컴백이기 때문에 네. 팬덤 아미의 결집은 확실시됩니다. 네.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록은 아마 이번 앨범이 세우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요. 네. 그 상업적인 성과, 뭐 빌보드 싱글 차트도 그렇고 앨범 차트도 그렇고 거의 모든 차트에서 이제 석권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월드 투어를 또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월드 투어의 수익도 벌써부터 어마어마할 것이다. 네. 영향을 끼칠 것이다. 예측이 되고 있죠. 자, 지금 월드 투어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 월드 투어의 시작이 바로 내일부터 광화문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 팬들 26만 명이 지금 광화문에 모일 거라고 하는데, 이게 2002 월드컵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미 오늘부터 지금 이 일대는 인산인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밤부터 일대가 통제된다는데요. 광화문 인근 차량 통행과 지하철 정차가 안 되고요. 무대 인근 건물 31곳은 출입이 막힌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연을 보러 가시는 분들 가져가면 안 되는 물품들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뭐 얘기를 들어봤더니 진짜 이 광화문 무대 주변에 그냥 아예 진공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그 정도 경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일 요 프레스 센터 요런 데서 결혼하는 이 결혼식에 하객들은 뭐 청첩장도 반드시 가져와야 되고 또 경찰 버스를 타고 이송해야 되고 해서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렇게까지 도시를 꽉 채워서 마비를 하면서 하는 게 이게 괜찮은 건가? 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광화문 광장에서의 이벤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랑이라는 앨범 테마를 가져왔고 그리고 네. BTS가 정말 한국에서 등장한 아이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징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네, 아리랑이라는 앨범 제목이 화합과 사랑과 재회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려있는 주제를 전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매일 듣는 소식은 아까도 지금 영상에 나왔는데 가져오면 이런 거 가져오면 안 됩니다. 청첩장 가져오셔야 네. 됩니다. 통제와 제한으로 광장을 폐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점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사회적인 합의가 많이 부족했고 이것이 앨범에 대한 피로도로도 연결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많은 사람이 몰리는 만큼 좀 큰 사고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 BTS 이번 광화문 공연 그렇지만 역사적이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우선은 이 광화문 광장의 감독을 맡으시는 분이 지상 최대 스포츠 문화 이벤트를 여는 슈퍼볼의 하프타임 쇼
이 슈퍼볼 하프타임 쇼의 감독인 해미시 해밀턴이 또 감독을 네. 맡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경복궁에서부터 이제 광화문 일대를 가로지르면서 공연을 하는 만큼 사실 전례가 없었던 공연이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2년 한일 월드컵 거리 응원 이후로 최다 관객이 모인다고 그렇죠. 하니까 네. 네.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사실 그 규모와 상징성으로 봤을 때 여러모로 어떤 불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역사에 기록될 순간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점을 좀 도철해내야 될 것인가. 네.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들어봤더니 광화문에서부터 숭례문까지 꽉 들어찰 거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이러다 보니까 안전 문제가 있어서 내일 뭐 경찰, 공무원 10,000명 넘게 이 경비에 투입이 된다고 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가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가서 보는 분들은 글로벌 팬 다 합쳐서 26만 명이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집에서 TV로 보거나 해야 되는데 이걸 넷플릭스에서만 지금 중계를 한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아니 이거 세금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다 했는데 이걸 넷플릭스 그러면 구독 안 한 사람 못 보는 거야? 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그것도 이제 BTS라는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가지는 파급력이나 위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BTS의 아리랑 앨범을 들어보면 사실 이런 글로벌 위상이나 좀 통제나 제한 그리고 폐쇄적인 환경과는 거리가 굉장히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고민을 하는 작품이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세대와 소통해야 될까를 계속해서 되묻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앨범이 한국적인 요소가 아리랑과 성덕대왕 신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자체로서 이런 수많은 스트레스와 피로를 견디면서도 하루를 살아가고 주어진 책임감을 완수하고자 하는 이것도 저는 또 하나의 한국의 자세, 한국인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